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비트나인의 하경균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그래프 분석 고도화팀을 맡고 있고요. 그래프 분석 고도화팀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래프의 관점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식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어떤 분석 기술들과 대비하였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다른 기술들과 같이 접목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래프 분석의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FDS, 이상거래 탐지의 분야에서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반적인 어떤 소개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F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FDS라고 하여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종류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DS와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많은 어떤 가치들 중에서 FDS에 접목될 수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어떤 어프로치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FDS와는 다르게 그래프 테크놀로지 기반의 FDS가 또 다른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 딥 서치 베이스드 FDS와 그리고 컴플렉스 컨디션스 베이스드 F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떤 IT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산업혁명의 시대,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때와 2차 산업혁명, 이 각각의 산업혁명을 토대로 하여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인더스트리의 어떤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하던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한 대의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대규모의 서버 시스템에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는 업무들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사회가 변화했는데요. 이런 거에 발맞춰서 가트너에서는 매년 여러 가지의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어떤 중요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트너의 IT 심포지움, IT 엑스포에서는 이제 10가지의 중요한 기술 트렌드를 이제 뽑아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2019년의 자료를 이렇게 레퍼런스로 달아둔 이유는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스프레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심포지움 자체가 취소가 되었고요. 작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 인텔리전트 카테고리, 그리고 디지털 카테고리, 메시드 카테고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 그 세부 꼭지들로 메시 카테고리에서 이벤트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 기반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 사실은 FDS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본문 내용 중에 발췌한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벤트 기반 기술 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은행과 같은 어떤 금융권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커머스라던가 운송, 로지스틱스 또는 항공 서비스, 아니면 다른 금융 형태의 어떤 산업 섹터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이제 꼽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발맞춰서 이제 그래프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은 과연 이 FDS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어떤 장표는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회사와 아마존 AWS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넵튠이라고 하는 그래프 기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판매하는 어떤 사이트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 두 홈페이지에서는 각각 프로드 디텍션, 부정 탐지라고 하는 이 영역을 굉장히 중요한 키 유스 케이스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회사에서도 이제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상거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 유스 케이스로 이제 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프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프 기술들로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밸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트나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S의 전반적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DS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인더스트리 섹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각각의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서비스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의 FDS, 어떠한 형태의 프로드를 디텍션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부정수급, 그리고 부정거래, 그리고 의무 회피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의료 사기라든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은 이 FDS 시장 자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범죄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디펜스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의료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은 FAMS라고 하여서 Fraud Asset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군으로서 아예 자리매김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금 청구 사기 탐지 시스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기업에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부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을 필두로 하여서 각각의 금융권들이 각각 자신만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상거래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부정 사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개개인에게 내려진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조세 사기 같은 것들을 탐지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로서 이전에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파나마라고 하는 어떤 자그마한 나라에서 모색 폰세카라고 하는 어떤 법률 자문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국내외의 그 나라 의 기준에서 국내외의 굉장히 많은 재벌들 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하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날 한번 유출이 된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네오포제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사일 수도 있겠지만 네오포제이에서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여서 이 각각의 그 재벌들 또는 기업들이 다양한 어떤 법망을 어떻게 회피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서 조사를 하여서 실제로 이 각각의 그 빠져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여서 낱낱이 공개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실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각각의 어프로치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정보,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프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가 잘 내려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탐지해야 될 프로드에 대한 데이터, 잘 밝혀진 프로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뭐 프로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드를 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각각의 유저들이 이제 이 유저라고 하면 실제로 이 프로드를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유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저들의 어떤 정보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각각을 이제 이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하여서 실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그 시스템은 어떠한 모듈로서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각각이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네 가지의 모듈을 조합을 하여서 그래서 하나의 방대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영역은 모니터링 및 감사, 그리고 정보 수집, 분석 탐지, 그리고 실시간 대응, 이 각각의 네 가지 영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니터링 및 감사의 영역은 사실은 이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의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 수집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으로 벌어지게 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모듈을 말하는 것이고요. 분석 탐지는 실제 그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서 방대한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서 실제 프로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지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대응 영역은 어떤 프로드가 탐지가 되었으면 그 프로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래프 테크놀로지는 어느 영역에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정보 수집이라던가 이런 영역에서는 다른 기존의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미 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이용될 수 있는 분야는 분석 탐지의 영역과 실시간 대응의 영역에서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 그래프 테크놀로지와 만났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브로드한 어떤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제공할 수 있는 밸류는 굉장히 많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딥 서치이고요. 두 번째로는 패턴 디텍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의 딥 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계성 데이터들을 전부 다 깔아놓고 보았을 때 굉장히 딥하게 어떤 데이터들을 서치하고 그걸로부터 무언가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형태의 자료 구조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패턴 디텍션의 경우에는 단순히 데이터 레코드 하나의 어떤 속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인접해 있는, 그것과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떠한 패턴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 패턴 기반으로 내가 무언가를 서치한다면 어떻게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아주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 방법론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분석은 이제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기반 기술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술들이 FDS에서 적용이 된다면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 어프로치는 기존의 FDS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 어떤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래프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FDS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딥서치 기반의 FDS입니다. 이 딥서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떠한 그 특정한 범죄자로부터 이제 청탁을 받아가지고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주로 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은행도 사실은 그런 어떤 직접적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그 인접한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떤 나한테 돈을 송금해주는 어떤 누군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송금하는 어떠한 누군가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왔을 거고, 앞으로도 많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범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어프로치들을 이제 그런 식의 탐지로서는 이제 탐지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로 범죄를 굉장히 많은 기획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직접적으로 누군가한테 청탁을 주거나 내릴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되는 어떤 계좌 또는 어떤 상대에게까지 돈이 전달되는 어떤 그 과정을 굉장히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복잡하게 이제 돈을 전달을 하고, 그거를 또 스플릿 시켰다가 또 머지를 시켰다가 또 스플릿 시켰다가 머지 시켰다가를 반복함으로써 이게 검은 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적을 하기가 어렵게끔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를 잘 서치하는 데 있어서 딥서치라고 하는 그래프 테크놀로지의 어떤 하나의 밸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큰 꼭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수 조건의 어떤 혼합 기반의 FDS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금융 거래를 이제 그 어떤 탐지 대상이 되는 거래를 이제 스플릿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범죄의 방법론들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는 어떤 금전적인 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거래라든지 아니면 계좌 간의 어떤 거래만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런 형태로 어떤 해킹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최근에는 어떤 블록체인과 같은 어떤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상 거래들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범죄 조직들이 연구하고 새롭게 어떤 개발해내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드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탐지해내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범죄 조직들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프로드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연산의 도구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을 이제 일종의 확률로서 받아들이고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 계산기로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FDS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FDS의 어떤 정탐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제 잘 탐지해내지 못했던 리탐의 영역에서 이제 그래프의 밸류가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그래프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FDS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서치 기반의 FDS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사실은 잘 갖춰져 있는 어떤 다른 유스 케이스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어떤 보험의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파이낸셜 시스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사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드인지 아닌지를 탐지해내는 어떤 모식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세로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관계성 데이터가 하나의 보험 청구 클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클레임을 이제 각각의 조사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굉장히 이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strange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weird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어떤 연관관계를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보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걸 기반으로 실제 프로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예시를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딥서치 기반의 어떤 프로드 디텍션의 경우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객체 간의 관계를 다수의 레코드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보았을 때 기존의 각각의 레코드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굉장히 딥한 어떤 관계를 그것을 찾아냄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프로드 디텍션을 언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래프가 왜 이제 좀 더 이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죠. 이제 보통 많이 사용들 하는 뭐 MySQL이라든가 오라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실은 이 RDB라고 하는 것에 속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각각이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형태를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예시는 어떤 사람이 어느 소속에 속해 있는가, 어느 디파트먼트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RDB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테이블을 지금 마치 젠가처럼 스택의 형태로 데이터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 레코드들을 전부 다 슬라이스 하여서 그래서 이 슬라이스된 하나의 레코드 단위들을 이제 노드로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관계성 정보들을 엣지라고 하는 굉장히 다이렉트한 연결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떤 관계성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RDB의 경우에는 이제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약간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 관계성 정보를 탐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간접적인 어떤 탐색을 위해서 테이블 서치를 이제 계속 수회 반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첫 번째 이제 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소스 노드만 이제 탐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이의 어떤 릴레이션십에 대한 탐지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기관 중 하나인데요. 어떤 그 조세 회피 같은 것들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외국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금지된 물건들을 굉장히 들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외국에서 이제 들어올 때 저희들은 이제 입국자 기록 카드만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는 600달러보다 이제 더 적은 금액의 물건만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보통 이제 짐을 거의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로 검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범죄자들이 그냥 쉽게 통과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어떤 탐지 대상이 필요로 될 수 있는 어떤 우범자들을 이제 적발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우범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딥서치의 어떤 밸류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제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형태로 실제 프로드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수의 조건 기반으로서 어떤 프로드를 디텍션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수학식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어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을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이후로 배울 일이 사실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어떤 프로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것이 굉장히 프로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인지적인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어떤 베이즈 확률론은 굉장히 프로드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문 체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베이지안 확률을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어떤 도메인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이제 구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확률론들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사실은 IT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에포트를 쏟아야 되는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도들을 잘 못하게 된 것들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희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모델이 곧 조건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네이티브하게 조건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그래피컬한 어떤 체계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A랑 B랑 C의 노드가 이제 A랑 B로부터 C의 노드를 향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끄어지는데요. 이런 어떤 그래프 모델이 나타내는 것이 반대로 이제 실제 확률로서 해석을 할 때는 A랑 B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이런 그래프 모델로 나타낸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프로드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노멀한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이런 비스무리한 형태의 어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는 요즘의 굉장히 핫한 어떤 분석 시스템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이야기만 했지만 보통 딥러닝 하면 이런 비스무리한 연산을 많이 한다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프는 어떤 장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딥러닝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해 둔 것과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원리를 그래피컬하게 그려둔 것입니다. 딥러닝 여기 왼쪽에 보시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7이라고 하는 인간이 실제로 쓴 손글씨를 실제 7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컴퓨터가 인지하는 과정을 딥러닝 지금 한 4단계로 걸쳐진 그 4개의 레이어로 가져져 있는 그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맹점 중에 하나가 물론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게 되면 결과물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어떤 동기라던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추적을 해봤자 왜 이게 7이라고 나오게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들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것이 왜 학습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각각의 도메인 데이터의 상황에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보통 결과가 좋더라 라고 알려진 방법들을 이제 쓰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은 미봉책 같은 방법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전적인 어떤 사건들과 그리고 사후 사건의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굉장히 이제 리거러스하게 옛날부터 잘 구축되어져 있는 통계학 기반으로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익스플레이너블하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하게 된 대표적인 이제 프로드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소개해 드리는 예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구축한 사례인데요. 이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금융권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범죄가 요즘에는 이제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통장을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이제 재발급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인생에서 몇 번 안 할 것 같은 행동들을 이제 막 동시에 막 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동시에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이제 하는 그 조합이 다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OTP를 발급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ATM의 어떤 그 인출 금액 한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굉장히 다변화된 방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모든 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베이지안 확률론을 사용을 하여서 데이터 드리븐을 방법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프로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확률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잘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였고 앞으로 이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그래프 기반의 어떤 프로드를 디텍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실제로 저희 비트9에서는 다수 이제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추려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어카운트들을 만나보면 보통은 이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는 존재하지만
근데 이 니즈들과는 별도로 내가 어떤 게 프로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디파인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드를 이제 내가 정의 내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까 이런 것들부터 이제 선제되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비트나인에서는 이런 FDS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널리시스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정립화하여서 그래서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엇이 프로드인지 먼저 디파인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프로드가 디파인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제 찾아내야 될 건지 아니면 프로드는 디파인 되어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신규 레코드들에 대해서 이것이 빠르게 어떻게 서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서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의 그 각각의 방법론들을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체계화된 어떤 방법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에셋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좋은 어떤 FDS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혹시나 어떤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제 AI가 이제 강조되는 이제 이 시대에 FDS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FDS가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미탐 영역에서 그래프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딥서치와 컴플렉스 컨디션 관점에서의 FDS 구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래프 분석 방법론의 어떤 표준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하여서 그 탐지 대상을 디파인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탐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그 Q&A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홍윤이었습니다. 네, 그 김영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스미싱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의 상황이 사실은 제일 본론에 따라서 그래서 이 탐지를 이제 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자체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잘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스미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의 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탐지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탐지를 그래프 관점에서 한다 못한다라고 어떤 바이너리하게 나눠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잘 확보만 된다면 이 표준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탐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한계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제가 잘 알고 있었으면 제가 사실은 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한계점은 사실 그분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점들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질문 이제 클러스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것과 그리고 explainable AI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을
제가 지금 그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 추후에 이 서면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공공기관의 보안 관련 FDS 사례가 있냐라는 질문을 한 분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이제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례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어떤 그 우범자의 적발, 그것이 사실은 그나마 제일 이제 그 최근의 사례인데, 이 그 최근의 사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가 조금 약간 모호할 수가 있지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 구축을 해오고 고도화를 하고 이제 그 다음까지 이제 계속 이제 고도화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도 이제 최근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그래프DB의 경우에 빅데이터 기반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방금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해주신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프DB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은 아니냐, 맞냐 아니냐, 뭐 이것부터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빅데이터 기반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 이것부터가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DB도 이제 NoSQL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이제 그래프DB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안에서 NoSQL이 위치하는 어떤 영역과, 그리고 그 NoSQL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이 FDS 시스템 그 그래프DB와 그리고 빅데이터 어떤 그 에코시스템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각각의 어카운트의 어떤 니즈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유니버셜하게 딱 이 정도면 적합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으로 그 게임 관련 업계에서 이제 도입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뭐 비트나인에서는 뭐 딱히 지금까지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바 안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글로벌 업계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따로 파악해본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네, 그래프 기술을 이용한 FDS로 이제 뭐 새로 구축한다면 이제 뭐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득하기 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냐? 이 사실은 이게 영업 기밀을 유출해 달라 이 얘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컨택을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퍼블릭하게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 한계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굉장히 이제 컨피덴셜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뭐 굉장히 약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기존의 RDB를 그래프DB로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례가 많은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사실 이제 아주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없다가 맞는 거고요. 이게 이전을 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간계 DB를 이제 완전히 이제 클로즈를 하고 이제 그래프 DB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어프로치는 사실 이제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사실 절대로 권유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이제 NoSQL이라고 하는 기술, 그 안에서도 이제 GraphDB라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특화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인정하는 바이긴 하지만 기간계 DB로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특정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관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Q&A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남은 어떤 질의응답이나 질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면을 통해서 저희가 또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허경근 채진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비트나인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웨비나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 이메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메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웨비나 끝난 후에 발송되는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